반갑습니다. 금융시장의 복잡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날카롭게 읽어드리는 보고서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미래ING입니다. 1971년 설립되어 반세기 넘는 역사를 지닌 이 기업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왜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단순히 주가 차트의 움직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얽힌 금융기술의 거대한 변화와 공격적인 M&A 전략,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들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2025년과 2026년으로 이어지는 금융권의 거대한 표준 전환인 ISO 2002라는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이 기업이 가진 조용한 강자로서의 면모와 위험한 사냥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려 합니다. 미래ING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대한민국 금융 네트워크의 혈관을 관리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9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이후 이들이 구축해온 금융 IT 솔루션은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인 은행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죠. 미래ING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위프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표준화된 메시지 네트워크입니다. 미래ING는 바로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은행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의 강자입니다. 이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 금융 솔루션 사업이 전체의 68.61%를 차지하며 확고한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준법 감시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분야에서는 국내 제1금융권,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는 독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지 보수와 고도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낙인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국제거래의 핵심인 메시지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극도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래ING와 같은 검증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미래ING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대표적인 시중은행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초기 프로젝트 매출이고, 둘째는 매년 발생하는 안정적인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금융 서비스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인정 용역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상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면서도 꾸준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래ING에 주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ISO 2002라는 국제 표준의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언어가 바뀌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기존의 금융 전문 표준인 MT 방식은 텍스트 중심의 제한된 정보만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2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MX 방식, 즉 ISO 2002 표준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XML 기반의 풍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 자금 세탁 방지 추적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국가 간 송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이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이후에는 기존 MT 형식을 통한 국제 송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은행은 반드시 이 표준에 맞춘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 IT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미래ING에게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있을 수 없겠죠. 이러한 모멘텀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래ING는 신한은행과 6억 3천만 원 규모의 ISO 2002 대응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수협은행과도 8억 1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8억 1천만 원이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미래ING 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수주가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0.4%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ISO 2002 전환 수요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시 숨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미래ING가 가진 본업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다가올 거대한 시장 변화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깊고 예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이 기업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다소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지배구조와 계열사, 리스크라는 심층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ING를 분석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남궁견 회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M&A 전문가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서늘한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미래ING의 지배구조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남궁견 회장이 지분 97.98%를 보유한 비상장사 남산물산이 있고, 이 남산물산이 온누리 프로덕션이 X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X가 미래ING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지배구조는 경영권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낮아지고 자금이 계열사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미래ING는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인수해왔습니다. 판타지오를 필두로 빌리언스, 아센디오 등이 그 대상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성적표는 냉정합니다. 판타지오는 2025년 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빌리언스와 아센디오 역시 수십억 원대의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아티스트 리스크입니다. 판타지오의 핵심 자산인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논란은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엔터 사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특히 이 조사가 남궁견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리스크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전체의 거버넌스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세 장의 주가 차트를 통해 미래ING가 걸어온 길을 복기해보겠습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 초까지를 아우르는 장기 차트를 보면 2021년 6월 1일 기록한 최고가 3,850원이 눈에 띕니다. 당시 판타지오 인수와 엔터 사업 확장이라는 재료가 시장을 달구었으나 이후 주가는 처참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최고점 대비 약 71%가 하락한 이 흐름은 본업의 가치보다는 과도한 M&A에 대한 기대감이 거품처럼 꺼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찍은 최저가 765원은 시장이 이 기업에 보낸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2024년 8월 1,570원의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 다시 765원까지 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와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주가를 억눌렀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며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ISO 2002라는 본업의 모멘텀을 인식한 스마트머니가 유입되기 시작한 지점이라 판단됩니다. 가장 최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일봉 차트를 보면 2025년 11월 780원에서 바닥을 찍고 2026년 1월 1128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며 주가가 121선과 201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모습은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거래대금 4억 원대, 거래량 37만 주라는 수치는 여전히 중소형주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추세의 전환만큼은 뚜렷해 보입니다. 미래ING의 재무제표는 개별과 연결의 괴리가 매우 큽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2024년 말 결산 기준으로 미래ING는 별도 재무제표상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업의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판타지오 등 종속회사들에 대한 지분법 손실 때문입니다. 부채 비율이 40%대로 낮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는 당장의 파산 위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이 계열사 지원을 위해 계속 유출되거나 반복되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미래ING의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회사 측은 10년 만에 받는 정기적인 조사라고 주장하지만 조사 범위가 비상장 계열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궁견 회장의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는 기업의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본 시나리오, 본업의 힘으로 완만한 회복. ISO 2002 수주 공시가 꾸준히 이어지며 본업의 영업이익이 계열사 손실을 점차 상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현재의 1,000원대 안착을 시도하며 1,500원 선까지 점진적인 우상향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수주 공시의 빈도와 영업이익률의 개선폭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시나리오, 계열사 정리 및 리스크 해소. 만약 남궁견 회장이 만성적자인 엔터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판타지오가 드라마 의녀 대장금 등의 흥행으로 극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세무조사가 무혐의나 가벼운 추징으로 마무리된다면 미래ING는 금융 IT 전문 기업으로서의 순수성을 인정받으며 2,000원 이상의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베어 시나리오, 거버넌스 리스크 폭발. 세무조사 결과 심각한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드러나거나 판타지오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CB 발행으로 유통 주식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주당 가치가 훼손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다시 700원대의 최저점을 테스트하거나 그 이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브리핑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미래 ING는 ISO 2002라는 거대한 국제 금융 표준 전환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본업인 금융 IT 솔루션의 경쟁력은 확고합니다. 둘째, 그러나 남궁견 회장 중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의 만성적인 적자, 그리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셋째,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회복 중이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리스크의 해소와 연결 실적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 의견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금융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